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주 화제가 되었던 응급차 택시의 사고, 뉴스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어가고 있고요.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갔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현재 5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청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이미 다들 소식을 접하셨을 테니 오늘은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택시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분은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으며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다가 결국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10분 넘게 지체되었고 환자인 80대 여성분은 결국 5시간 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죠.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임에도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으니까 그거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인데 환자분 이송부터 해야 한다 라고 택시기사분께 호소를 해도 택시기사는 반말로 내가 119 불러서 병원 보내주고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1분 1초가 급한 긴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신호고, 대부분 이렇게 구급차가 달려오면 길을 비켜주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환자분을 확인하시고 나서까지 저런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어차피 죽을 사람이 아니었느냐며 피해자 가족이 쓴 국민청원으로 인해 자기가 전 국민으로부터 죽일 놈이 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가족을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선 택시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을 질 차례다,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 살인죄도 적용해야 한다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네티즌분들께서 정리해주신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택시기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먼저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애매한 게 당시 사설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분이 탑승하고 계시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찰관 분들도 이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 사건이 너무 궁금해서 주변에 계시는 변호사분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증명되면 살인죄 적용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무거운 형벌이죠.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와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환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점, 또한 결정적으로는 환자가 사망할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한 점,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환자의 사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응급구조사가 없었던 점 역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었어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응급의료법의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더 분노하시는 이유는 역시 사망 원인 자체가 병원 도착이 늦었기 때문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저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사설이던 119 구급차든 간에 말이죠. 분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안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가 급한 게 아니잖아,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환자분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갈아서라도 배상하라, 이런 택시기사는 꼭 엄히 처벌해라, 이번 계기로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고쳤으면 좋겠다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접촉사고가 난 것도 일반적으로는 블랙박스 자료가 있고 사진도 찍어놨고 그러면 환자분부터 이송하고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건데 택시기사분의 저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네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 차량들의 구조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소방법은 개정이 되어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죠. 하지만 구급차에 관한 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구조 차량들에게는 무조건 진로를 터줘야 하는 법 제정도 같이 이뤄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